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시장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기록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했죠. 이 정도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는 이제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들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이 정도면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강조했듯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갈 것인지, 내지는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지금은 종목을 중심으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요, 꼭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가는 종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들을 너무 하지 마시고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포착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내일장 단서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주도주 및 종목 싸움입니다. 네, 다 나왔어요. 네,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를 그쵸. 찾고 종목도 잘 찾아야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4천선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고, 그리고 굉장한 변동성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만, 이제 코스피가 4천선 회복했고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은 당분간은 좀 잠잠할 가능성이 높죠. 인공지능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말자는 측면이겠고, 또 지수가 안정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종목 싸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이 내년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도주가 됩니다. 다만 그 쉬어가는 와중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지 그런 종목 싸움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언급 들었듯이 이제 AI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거품론보다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부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돈을 잘 버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인공지능 자체가 거품은 아니다라는 것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는 절대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점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수가 이제 곧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언급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실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수 상방을 제약하는 이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곧바로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당분간 4천선을 중심으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혼조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나 역시 시장은 역시 본격적인 주도주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이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소외됐었던 자동차라든가 일부 금융주가 또 정책주가 단기간에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내일 이후에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겁니다. 내년에도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지금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초강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HBM까지 모두가 완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은 내년은 눈보듯이 뻔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은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좀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이런 차이인 것이지,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제 판단은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직전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늦어도 올해 연말부터는 주가가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워낙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매도하는 전략은 분명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 없으신 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내년 이후까지 시장을 보시고 대한민국 증시를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해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뭐 개별 종목들 많이 움직입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위권의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기간주 중에 중장기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살아있는 만큼 한국 증시도 결국엔 기간주 중에 재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가 내일장 공략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종목은 뭔지도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이뮨온시아입니다. 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4% 급등이 나왔어요. 네, 올랐습니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의 기세는 만만치 않고요. 언급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이오 제약주들이고요. 이제는 뭐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에 대한 믿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치병 치료제라든가 내지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뮨온시아 같은 종목들은 유한양의 자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서 고용암 치료제가 개발해서 일상과 이상 쪽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뮨온시아의 본격적인 뭐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의 기술력과 제품력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까지 나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은 점차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적으로 주가는 신규 상당되고 긴 시간 동안의 행보세를 기록했고 박스를 강하게 돌파했고요. 박스를 돌파한 상태도 밀리지 않고 상승 기조가 움직일 정도로 강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눌림과 기관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바이오 제약주의 특성상 출렁거림이 연출되면서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량을 털어낸다는 것보다는 역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역시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뮨온시아 하루 만에 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코오롱 티슈진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2차 목표가까지 들고 가야겠죠? 충분히 가져가야 되겠죠. 일단 어제 음봉 나왔다가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네.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과 더불어서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좀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넘어오는 주가가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코오롱 티슈진과 함께 종목군들의 이제 코오롱 그룹주 전반에 걸친 반등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코오롱 그룹주 전반에 걸친 TGC 인보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폭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6월 달 정도에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진짜 전 세계적인 판매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나온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주가는 뭐 움직인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고점 돌파에 따라 약간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형성됐었던 이 매물대의 마지막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 시점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1, 2주 있다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흔들릴 필요 없다. 제가 오늘 좀 다시 리뷰를 가져온 것은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팔지 말고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최근 흐름이 좋았던 만큼 이쯤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네. 있지만 계속해서 가져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면 좋을지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또 리쥬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더 가는 강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K-뷰티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꼭 이제 파마리서치는 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뭐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제재 한일령이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만 제가 보는 파마리서치는 그런 것들과는 좀 무관하게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만 부진한 실적도 시장 컨센 대비해서 조금 부진했던 것이고요.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낙폭이 워낙에 큰 상태고요.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미 1차적으로 완만하게 올랐고 올해 지금 올 상반기 증시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낙폭이 크죠. 그렇게 1차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급락이 났다 그냥 꺾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2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리쥬란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리쥬란이라는 제품의 파급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분열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었죠.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4분기부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4분기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리쥬란부터 해가지고 리쥬란 힐러 같은 이런 제품들은 지금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나왔던 매출이 해외 쪽에서도 더 나오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은 속도의 차이일 뿐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눌림목 조정이 우리가 저가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파마리서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는데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종목이 정말 많이 이제 밀렸었죠. 상승폭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도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현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오늘 장대 한번 세우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 증가하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특성상 말씀드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랐고 이제 첫 번째 저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한순간에 꺾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 구간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 60만 원 정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까지는 회복될 수 있겠고요. 절반 정도 회복하게 되면 직전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저가는 42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지금의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해외 시장의 매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파마리서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신주도주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급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이 이제 내일 이후 늦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주로 매집을 해 나가는 게 맞겠고요. 다만 연말 정도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 가능성 있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바이오 제약주들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군들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략 종목에서는 한 가지 종목만 방송에서 언급이 됐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더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니까요. 무료 방송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